네, 이어서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경글로벌마켓은 FOMC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도 5월 FOMC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몇 시간 후에 5월 FOMC 결과도 나오고 연준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확인한 데이터를 봤을 때 1분기 GDP가 물론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물론 약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5월 FOMC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패드워치가 그동안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 결정을 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졌기 때문에요. 지금 패드워치에서 나오는 대로 97% 확률로 동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새벽 3시죠. 3시에 나올 FOMC 회의에서 금리에 관한 결정은 역시 동결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DP 1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마이너스 0.3%가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관세 폭탄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미리 그 관세 전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서두르면서 수입이 41.3%나 급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경기 하드랜딩으로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좀 패드가 금리 인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패드의 목적은 완전 고용과 그리고 물가 안정인데 지금 실업률은 4.2% 정도로 나오면서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물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아마 잠시 후 그 기자회견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물가 불안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양대 책무를 연준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GDP가 낮아지면은 실업률이 갑자기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그동안에 저희가 봐왔지만 관세라는 프론트 로딩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표에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동결을 할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전 포인트가 추가 인하를 연준이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여기에서 이제 6월에 그것이 시작일 것이다. 6월에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6월 같은 경우는. 방금 김영석 특파원께서도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 미국의 IB에서 6월에 할 거다, 7월에 할 거다, 아니면 9월에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마 제롬 파월 의장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발표될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중요한데 당장 5월 13일이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4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지난번 4월 10날 발표됐던 3월 CPI가 그때 예상치가 2.5였는데 2.4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달이 2.8%가 나왔는데 2.4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2나 2.1, 2% 이런 식으로 물가 CPI가 나오게 되면 저는 지금 5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30, 한 2%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지만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다음 주에 발표될 CPI를 봐야 되는데 이 CPI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WTI 유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생산자 물가를 떨어뜨리고 CPI 역시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6월 18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WTI가 지금 많이 내려갔다 이러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는 주말에 미중 고위급 회담도 또 있기는 하지만 당장 5월 FOMC 이후에 증시를 저희가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달까지는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한 5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에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금리의 동결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QT라는 부분 있잖아요. 양적 긴축에 대한 혹시라도 변화가 있는가를 체크해 볼 생각이고요. 네. 작년 6월 달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QT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었고요. 작년 6월 달까지 그때 당시에 월 국채 감축 한도가 월 600억 달러였었고요. 그리고 MBS에 대해서는 350억 달러씩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 정책을 썼었는데 작년 6월부터 QT를 조절한다고 하면서 이 국채에 대한 매입 한도를 600억에서 250억 달러로 줄였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는 이 250억 달러를 또 50억 달러로 줄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드가 주식 시장을 비롯한 여러 자산 시장의 유동성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겼다가 하는데 그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그 수도꼭지를 점점 더 이렇게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 QT에 대한 중단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1년 차에 대한 퀀트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1년 차에 대한 평균 수익률을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표에 따르면 2월 달에 보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월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4월, 5월 그리고 7월의 주식시장의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 거의 2.3, 1.96, 2.26 이렇게 나오면서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 1년차 2분기가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셀인 메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줄라이 그래서 7월에 팔아도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7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는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먼저 한번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케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 파란색 표가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최근 주가 하락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요. 저 급락 이후에 보시다시피 S&P 500은 2019년도에 28.8%나 되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시현합니다. 그런데 저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언제 해결이 됐냐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20년 1월 달이 돼서야 미중 무역 분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